어머니, 이거 도대체 언제 담근 거예요? 냄새부터 이상한데? 며느리 수진이가 내 김장 김치통을 들어 올리며 코를 찡그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버려야겠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50년을 담가온 내 손맛을 버린다고?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김치독을 비추고 저는 평소처럼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아들 민수가 수진이를 데려온 이후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었고 저는 여전히 이 집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 일찍 들어가니? 네, 엄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그래, 아침은 든든히 먹고 가거라. 평범한 아침이었고 며느리가 차려준 식탁에는 제가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으며 아들은 그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수진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제 부모님이 다음 주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집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리? 난 매일 청소하는데 뭘 더 정리한다는 거지? 수진이는 김치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도 따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김치 냉장고 위에는 제가 30년 넘게 사용해온 김장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년에 담근 깨십 장아찌와 장아찌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다 사 먹고 집에 이렇게 많이 안 둬요. 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사 먹는 김치가 어디 이 맛이 나나. 수진아, 그래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몸에 좋잖니. 내가 50년을 담가왔는데. 네, 알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좀 짜고 그래서요. 그날 오후 수진이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답답해 죽겠어. 김치만 해도 냉장고가 꽉 차 있고. 네, 버리면 되지? 근데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버려? 알았어, 천천히 해볼게. 버린다고? 내 김치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김장독들이 마치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고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부엌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수진이가 제 김치통들을 하나씩 드러내서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그게 내 김치를 왜 버리는 거야? 어머니, 냄새도 좀 이상하고 해서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게 먹어요? 제 부모님 오시는데 이런 거 보시면. 수진이의 손에는 제가 지난 가을에 정성껏 담갔던 배추김치가 들려 있었고 그 김치통은 이미 절반이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50년을 담가온 내 손맛을 이렇게 버린다고? 수진아, 그래도 이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대는 이렇게 안 먹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시면 저희랑 같이 살기 힘들어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누었고 수진이는 그런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김치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 힘들다고? 이게 내 집인데, 내가 40년을 살아온 집인데. 그날 밤 아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응.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민수야, 네, 너 엄마 김치가 그렇게 못 먹을 만했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진이가 있는 주방 쪽을 힐끗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맞춰가면서 살아야죠. 내 아들마저도. 그날 밤 저는 방문을 닫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니? 어머, 순자야, 웬일이야?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 영숙아, 너 아직도 그 한식당 하지? 그럼 벌써 20년째야? 왜?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영숙이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소문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고 영숙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김치 실력을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우리 식당에 납품해줘. 내가 제값 쳐줄게. 정말 고마워, 영숙아.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리 가벼웠고 마음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김치 실력을 보여줘야겠어. 그래, 그게 답이야.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배추와 물을 골랐고 젓갈 가게 사장님께 최고급 새우젓과 멸치액젓을 따로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특별히 좀 골라주세요. 아이고 사모님, 맨날 드리는 게 최상품인데 뭘 더 고르시게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집에 돌아와서는 수진이와 민수가 출근한 사이 다락방에서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김장독을 꺼냈습니다. 50년 된 옹기 항아리였고 그 항아리에는 3대째 내려온 김치 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만 힘 좀 빌려주세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든 과정에 평생의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아,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걱정은 고맙지만 넌 아직 모르지. 일주일 후 영숙이 식당에 첫 납품을 했습니다. 김치 20통을 트럭에 싣고 식당으로 향하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영숙아, 맛 좀 봐줘. 어디 한번. 오, 순자야, 이거 진짜 예술이다. 짜지도 않고 감칠맛이 정말. 정말? 당연하지. 우리 손님들 이거 먹으면 난리 날 거야. 영숙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식당 안에서 손님 한 분이 김치를 드시더니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어디서 났어요? 우리 어머니 김치 맛이 나는데? 아, 제 친구분이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혹시 팔아요? 저희 집에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김치가, 제 50년 손맛이 결코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한 달이 흘렀고 영숙이 식당에서 제 김치는 인기 메뉴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김치만 따로 사가는 일이 잦아지자 영숙이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아예 김치 판매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때?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온라인?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다 도와줄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SNS에서 맛집 정보 찾잖아. 거기다 올리면 대박 날 거야. 그날 오후 영숙이는 자신의 딸 지혜를 데려왔습니다. 28살의 지혜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제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 MZ세대들이 찾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MZ세대? 그게 뭔지? 20대, 30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전통 김치 좋아해요. 특히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거. 젊은 사람들이 내 김치를 좋아한다고? 지혜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저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지혜의 눈빛은 진지했고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50년 장인의 손맛, 이런 콘셉트로요. 영상, 나를 찍겠다고? 네,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할머니가 김치 담그시는 모습, 그 정성을 담아서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지혜의 열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지혜는 카메라를 들고 제 작업실로 찾아왔고 제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하루 종일 촬영했습니다. 할머니,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글쎄, 정성이지. 김치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거든. 와, 이 말 그대로 쓸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촬영 중간에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할머니가 이런 일 하시는 거 알아요? 아니, 모를 거야. 왜요? 이렇게 대단한 일 하시는데. 어떻게 말해. 내 며느리가 내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눈치챈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혜가 만든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50년 장인의 비밀 레시피, 시어머니의 반전 인생이라는 제목이었고 영상 속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볼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댓글창에는 주문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났어요. 주문이 200개 넘게 들어왔어요. 200개. 네, 그리고 댓글들 좀 보세요. 다들 감동했대요. 댓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이런 정성으로 김치 담가주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맛이네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50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이 내 김치를, 내 손맛을 알아주는구나.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고 화면에는 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수와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제 얼굴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저는 김치를 담그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수진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예요? 그래,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야. 한 달 전부터야. 영숙이 식당에 김치를 납품하기 시작했지. 왜요?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기억하니? 한 달 전에 내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건 너는 내 김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지. 짜고 못 먹겠다고. 너희 세대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민수가 수진이를 돌아봤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진아, 너 왜 그랬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대신 이걸 좀 봐. 저는 노트북을 돌려서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들이 제 김치를 칭찬하고 주문하겠다는 내용으로 가득했고,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희 세대가 안 먹는다던 김치야. 근데 봐. 20대, 30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진이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민수는 말없이 댓글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야 해. 내가 누군지, 내 손맛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수진아,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단지 친정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깔끔한 집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김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김치인 줄.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수진이 말만 듣고. 됐어. 민수야. 이제 와서 사과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준다고? 진심일까? 수진아, 넌 내 김치를 버렸잖니? 네. 그래서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한 거 만회하고 싶어요. 저도 마케팅 쪽 일 조금 알거든요. 회사에서 홍보 업무 담당했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라도 엄마의 가치를 알았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아니면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계획을 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퇴근 후 저를 도와 김치 포장을 했고 민수는 주말마다 배송을 담당했습니다. 주물량은 하루에 50통을 넘어섰고 영숙이 식당도 대박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문 60개 들어왔어요. 60개나? 수진아, 우리 이거 다 만들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도움 요청했어요. 다들 기꺼이 도와준대요.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는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지혜야? 인터넷에 악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할머니 김치가 위생 검사를 안 받았다고, 무허가 제품이라고. 위생 검사, 무허가?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혜가 보낸 링크를 클릭해보니 한 커뮤니티에 제 김치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정식 제품 아니에요? 위생검사 통과했나요? 무허가 식품 팔면 신고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아무 데서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이거 좀 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허가를 안 받았나 봐.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1시간 후 우리 셋은 거실에 모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계속해서 악플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고 보건소입니다. 혹시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네, 접니다. 신고가 들어와서요. 식품 제조 허가 없이 김치를 판매하고 계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고? 누가 우릴 신고한 거지? 그게 제가 몰라서. 일단 판매를 즉시 중단하시고 보건소로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무허가 식품 제조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떡해요? 이미 주문받은 것만 100개가 넘는데. 환불해줘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환불 금액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어떡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수진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망친 거야.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내 식당은 허가받은 곳이라 괜찮은데 너는 가정에서 만든 거라. 영수가 내가 너무 무리한 거였나 봐. 아니야, 내 김치는 정말 최고야. 단지 우리가 절차를 몰랐을 뿐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자랑스러웠던 제 손맛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줄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살 걸. 왜 욕심을 부렸을까?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희한테 큰 짐만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이런 것도 미리 확인 안 하고.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방법을 찾아봐요. 허가받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니 김치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김치 사업, 며느리가 주도한 사기극, 시어머니 이용해서 돈 벌려는 며느리의 실체. 글에는 수진이의 과거 SNS 게시물들이 캡처되어 있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글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수진아, 이거 봤니? 네, 봤어요. 수진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던 저는 글 작성자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아이디. 설마 글 작성자의 아이디는 그레이스 포먼 85였습니다. 85는 1985년생을 의미했고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언니 있지? 친정 언니. 네, 언니요? 있긴 한데. 왜요? 그 언니 1985년생이니? 네,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이 아이디 주인 찾을 수 있니? 할머니, 그건 개인정보라. 근데 왜요? 이 사람이 우릴 공격하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고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확인했어요. 이 아이디 주인
이름이 이은정이에요. 이은정. 수진이 친정 언니잖아. 수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휴대폰을 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냈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왜? 언니가 그랬어? 인터넷에 우리 글 올린 거? 뭐? 언니, 거짓말 칠 생각 하지 마. 아이디 확인했어. 왜 그런 거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고 이은정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 들켰네. 그래, 내가 했어. 왜 그랬냐고? 언니, 넌 진짜 순진하다. 수진아, 시어머니랑 장사해서 대박 났다고? 그게 얼마나 오래갈 것 같아?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잘못? 잘못은 없지. 단지 내가 불편했을 뿐이야. 엄마, 아빠가 맨날 너 이야기만 해. 수진이는 시어머니랑도 잘 지낸대. 사업도 한대. 나는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랜 질투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무허가로 장사한다는 거 알고 바로 신고했지. 보건소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언니가 어떻게? 수진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듯 붙잡고 있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이렇게까지.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휴대폰을 빼앗아 소리쳤습니다. 이은정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처남으로서 경고하는데 당장 그 글들 다 내리세요. 뭐? 소송하게? 해봐. 증거 없는데 어떻게 할 건데? 증거 없어요. 지금 이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이디, IP 추적도 가능해요.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이은정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글은 내릴게. 근데 너희 부부 오래 못 가.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헤어질 거야. 전화가 끊겼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민수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언니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도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지. 어머니.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날 밤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커뮤니티 관리자가 그 글들 다 삭제했대요. 그리고 할머니 편드는 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군가 할머니 음해하려고 한 거였다는 거. 오히려 지금 주문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커뮤니티를 열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악플로 용서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만든 김치를 왜 공격하나요? 할머니 힘내세요. 무허가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 꼭 성공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옆에서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요. 허가받고 정식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수진아, 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김치가 어머니 손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당장 보건소 가서 상담받아요. 그리고 허가 절차 밟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민수야. 엄마는 그저 김치만 담그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거쳐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고 진짜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얻은 식품 제조 허가증을 액자에 넣어 작업실 벽에 걸어두었고 그 옆에는 김순자의 50년 손맛이라는 상표, 등록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꿈만 같아. 작업실은 예전보다 2배로 넓어졌고 수진이가 고용한 보조, 인력 3명이 저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60대의 아줌마들이었고 저처럼 평생 김치를 담가온 분들이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주문량 확인하셨어요? 200통이에요. 200통.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5명이면 문제 없어요. 그때 수진이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매일 이곳에 들러 주문 관리와 고객 응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연락 왔어요. 입점 제한이래요. 백화점? 우리가? 네, 백화점 식품반에서요. 어머니 김치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진이와 번갈아 가며 요리를 했고 둘 다 제 김치로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맛 좀 봐주세요. 그래, 어디 한번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니 예전 제가 끓이던 그 맛이 났습니다. 민수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네. 엄마한테 배웠으니까요. 엄마 레시피가 최고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 부모님이 오신대요. 그래? 언제? 토요일이요. 오랜만에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은정 사건 이후 수진이 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특히 이은정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이한테는 여전히 가족인데 내가 거절할 수 있을까? 수진아, 내 언니도 오니? 아니요. 언니는 부르지 않았어요. 부모님만 오세요. 그래. 그럼 내가 김치 요리 좀 해줄게. 내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고 민수도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고 수진이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수진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셨고 저는 조금 긴장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르신. 아, 네. 안녕하세요.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는 음식을 먹으시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식사만 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이은정 일 때문에 불편하신가 봐. 그때 수진이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한 술 드시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 김치, 사돈께서 담그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맛이 저희 어머니 김치 맛이랑 똑같네요.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가주신 김치 맛이 이 맛이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러셨군요. 사돈, 저 죄송해요. 큰딸이 그런 짓을 해서. 수진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고개를 숙이셨고 아버지도 함께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은정이를 잘못 키운 저희 책임입니다. 사돈께 큰 피해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사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은정이는 지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있고 언젠가는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건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차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차돈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부탁이요? 차돈 김치 레시피.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 김치 맛을 잊어버렸는데 차돈 김치를 먹으니 그 맛이 떠올라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돈. 다음에 시간 내서 같이 담가봐요. 김치는 함께 담글 때 더 맛있으니까요. 식사 후 작업실을 구경시켜 드렸고 수진이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차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다니.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용기를 줬어요. 수진이를 바라보니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나도 좋았어, 수진아. 내 어머니 좋은 분이시더라. 어머니가 더 좋으신 분이세요. 저 처음에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 아니겠니? 어머니. 민수도 어머니인 저와 아내인 수진이를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우리 가족 정말 멋져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민수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김치 발효되는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에 걸린 허가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담가온 이 손맛이 쓸모없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가장 소중한 거였어. 창밖을 보니 마당에 새로 설치한 발효실이 보였고 그 안에는 100개가 넘는 김치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도 김치를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래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작업실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께 처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던 그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배추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다듬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이은정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예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적힌 사과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 질투와 열등감이 이모님과 동생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으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 김장독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 버려질 뻔한 내 김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고 무너질 뻔한 우리 가족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5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새댁이었고 시어머니의 김치 레시피를 받아 적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김치는 정성이란다. 내 마음을 담아서 담그면 그 마음이 김치에 배어서 먹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김치에 담긴 건 재료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담아온 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잠이었고 내일 아침 다시 김치를 담글 생각에 설레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고 오늘도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손맛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담근 정성이 가득한 김치를.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